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고 주식투자했다 지금까지, 그럼 도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 과정까지 제가 계속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근데 기본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엄청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 게 한 주당 주식 가격 곱하기 총 주식수가 뭐죠? 시가총액, 시총액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자본, 부채는 숫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쳐서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과 자본, 부채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할 때 여기 말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자기 자본인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BR.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걸 엄청나게 중시 여기거든요. PBR은 뭐냐? 자기 자본 대비 몇 배로 시가총액이 형성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우선 설명을 드릴 게 회사 문제가 있어요. 회사 문제. 기업적인 문제. 그리고 기업적인과 무관한 거래자의 문제가 있어요. 거래자들의 문제. 회사는 이걸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신경 안 써요. 누가 신경 써요? 거래자들. 어떨 때 신경 써요? 이 기업이 얼마큼 벌어요? 예를 들어서 ROE,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ROE 자기자본 대비 10% 번다. 15% 번다. 20% 번다. 버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적절 가격 이하에 산다고 했잖아요. 적절 가격. 이 적절 가격 유무를 알기 위해서 사용할 수단이 크게 PBR, 이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문제가 아닌 거래자들이 보는 지표가 PBR, 퍼예요. 그걸 먼저 아시고요. PBR은 뭐예요? 자기 자본 대비 몇 배로 시가총액이 형성되는가. PBR은 공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 자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사요. 근데 자본이 1000억인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 시가총액이 2000억이었어요. 2000억.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작년에 2000억이었으면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형성되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몇 배죠,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2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되게 쉽게 숫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00억까지 떨어졌어요. 시가총액이. 그럼 몇 배죠? 자기 자본이 만약 1000억 있다면 1000억이다. 그러면 1배죠. 이 자기 자본은 잘 안 변해요. 자본이라는 것은 잘 안 변합니다. 제가 다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자본이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 건데 시가총액은 어때요? 자주 바뀌죠. 그래서 작년에 2000억짜리가 올해 1000억짜리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이게 1배잖아요. 이게 2배잖아요. 이건 1배. 작년에는 엄청 비쌌던 거예요. 1배면 싼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PBR 1, 자기 자본 대비 똑같은 시가총액, 이게 PBR 1이거든요. 대부분 잘 버는 기업은 PBR 1 이하에 잘 안 오는데 안 버는 기업은 PBR 1 이하에만 사야 돼요. 이하에만.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PBR은 뭐다?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를 형성되는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2000억이다. 근데 자기 자본이 1000억이다. 그러면 2000억 나누기 1000억. 그럼 뭐죠? 2죠. 단위는 배예요. 배. 몇 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왜냐면 기관들은 뭐죠? 수술 받아야 되니까 어렵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시가총액을 보세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을 총 주식수 나눠요. 그럼 뭘까요? 한정 주가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총 주식수 나눈 현재 주가,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총계를
총 주식수 나눠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BP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순자산이라고 용어를 해요. 그래서 한 주당 순자산이 BPS로 바꿔요. 그래서 만일 이 회사가 1억 주다. 전체가 1억 주예요. 그러면 1000억이니까 1000억 나누기 1억 주는 얼마일까요? 1000원이죠. 1000원, 시가총액이 만약에 여기 2000억이니까요. 2000억이다. 그러면 2000억 나누기 1억 주는 얼마요? 2000원이죠. 자기 자본이 1000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억 주니까 1억 나누면 얼마? 1000원이죠. 그럼 얼마죠? 2배.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만 하라고 해요. 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와닿지 않아요. 어떨 때 와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현대백화점이 1년에 3천원을 벌어요. 근데 이 회사 총체자산 가격이 3조예요. 그러면 10년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자본이 1조예요. 1조. 그러면 3천억 버는 회사가 1조인 자본 갖고 있는 회사가 3천억 버는 거예요. 와, 1년에 1조 가지고 3천 버니까 몇 프로죠? 30%. 30% 버는 거라 이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주가 나누면. 그러면 헷갈려요. 특히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250만 원짜리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5만 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이걸로 계산했어요. 250만 원, 240만 원, 230 이랬거든요. 갑자기 5만 원을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돼요? 계산을 못 해요.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액면 분할을 언제 하죠? 항상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예요. 항상 그래요. 왜? 그때 그랬죠.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기 쉽게 한다. 그 목적으로 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누가 액면 분할했죠? 여러분 아시는 좋아하는 테슬라. 테슬라 액면 분할했죠. 원래 이게 천슬라거든요. 천슬라. 액면 분할했어요. 3분의 1로. 그래서 물론 최근에 지금 $200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계속 바뀌겠습니다. 하지만 엄청 비싸잖아요. 테슬라 어떻게 했냐면 주가가 이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 년 전보다 몇십 배 올랐어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몇백 달러, 몇 달러짜리가. 그래서 액면을 해야죠. 비쌀 때는. 왜? 싸 보이게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때 한 주당, 그래서 $200예요. 총 주식수인 시가총액.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 주당 주가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PBR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초짜들 하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걸 안 봐요. 저도 고수는 아니지만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 안 씁니다. 그래서 항상 뭘 계산하냐? 이 회사 전체 사는 시가총액, 이 회사 자본 총계, 그걸 보는 거예요. PBR은. 그래서 통으로 보랬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통째로 보라. 왜? 그래야지 피부로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면 안 되고요. PBR은 뭐다? 얼마 버는가를 감안한 다음에 몇 배 비싸게 거래되느냐 이렇게 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PBR은 시가총액. 시가총액 맨날 바뀔 거 아니에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 자기 자본은 잘 안 바뀌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죠. 3개월에 한 번씩. 이건 약간 고정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건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만약 자본이 1000억인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에 샀다. 그러면 얼마에 몇 배 사요? 2배 사죠. 근데 올해 장이 안 좋아서 1000억이 됐다. 근데 물론 이 1000억이 더 증가할 거예요. 계속 증가할 텐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도 할 경우에 몇 배? 시총이 1000억일 때 살 때 몇 배? 1배. 작년에 사면 2배. 그래서 PBR이 낮을 때 사는 게 좋죠. 근데 PBR이 낮을 때 사는 게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안 버는 기업은 1배. PBR 1배 이상 주면 안 돼요. 이 PBR은 장부상 가격이거든요. 장부상.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잘 버는 기업에 한해서 1배 이상 주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10% 버는 회사, 5% 버는 회사 있어요. 이걸 PBR 1 이상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크다. 안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버는 기업에 한해서 PBR 1배 이상 줄 수는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PBR 봤잖아요. 그 다음에 펄을 볼까요? PER.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1년 순이익 곱하기 몇 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이 있어요. 1년에 100억을 번대요. 100억. 근데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저희는 약속하는 거예요. 1년에 100억, 1년 순이익입니다. 내년에 얼마 올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100억 번다 칠 때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할 경우 몇 년 벌어야 되죠? 약속하는 거예요. 곱셈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을 해요. 1년에 100억 번다는 기업이 있을 때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일 때 몇 년을 벌어야 될까요? 숫자 10이죠. 10년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퍼예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얘가 2천억이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A 기업이 작년에 이제 지금은 순이익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전 시간에 어떤 이야기했죠? 순이익이 아니라 자본 총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자본 총계 대비 몇 배 비싸냐? 또 한 가지 알아보는 방법이 퍼인데 퍼는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A 기업이 만약에 1년에 100억을 번다. 근데 작년에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그럼 몇 년을 더 벌어야지 2천억이 되죠? 20이죠. 퍼가 20이었어요. 근데 올해 주가 폭락했어. 물론 자본은 커지겠지만 순이익은 계속 100억 번다 쳐요. 그럼 100억 벌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럼 몇 년을 벌어야 된다고요? 10년. 이게 퍼예요. 그래서 작년에 20인데 퍼가 올해는 10이다. 싸진 거죠. 그래서 퍼가 낮은 게 좋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퍼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구체적인 순이익, 자본, 아까 말씀드린 PBR은 뭐였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본 총계. 그리고 또 뭐 왔죠? 시가총액. 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게 PBR이고요. 퍼는 뭐예요? 1년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되려면 몇 년을 벌어야 되냐? 이걸 퍼라고 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그래서 1년 순이익으로 1년 순이익입니다. 1년 몇 년을 벌어야지 현재 시가총액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에 지금 용어잖아요. 이거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쉽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보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보실 거 아니죠. 그렇죠? 퍼는 뭐냐? 계산 방법은 이 시가총액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만약 2천억이다. 1년에 얼마 번다고요? 100억. 2천억 나누기 100억 얼마죠? 20이죠. 그래서 퍼가 20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시가총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억이 됐다 쳐요. 근데 올해도 100억을 번대요. 그럼 얼마죠? 1000억 나누기 100억. 10이죠. 작년에 이 회사 퍼는 20인데 올해는 10인 거예요. 훨씬 싸진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PBR은 자본 총계하고 시가총액. 퍼는 뭐예요? 순이익과 1년 순이익과 시가총액. 둘 다 시가총액 관련돼요. 시가총액은 뭐죠? 계속 움직여요. 한 주당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한 주당 곱하기 총 주식수가 뭐죠? 이게 뭐죠? 시가총액이잖아. 이것도 계속 변동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 주당 주가를 보지 말고 뭘 본다고요? 시가총액. 대신 시가총액과 PBR은 자본 총계 대비 얼마 비싼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PER은 뭐다? 시가총액 대비 1년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큼 중요하냐?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투자했다. 도박하신 거죠. 도박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걸 안 해요. 안 하지만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잠깐 보죠. 시가총액을 이것도 총 주식수 나눠요. 이거 시가총액을 총 주식수 나눠. 그럼 뭐죠? 현재 주가겠죠. 왜? 현재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가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 나누기 총 주식수가 현재 주가예요. 1년 순이익 있죠. 1년 순이익. 1년 순이익도 총 주식수 나눠요. 1년 순이익을 총 주식수 나눠요. 그럼 뭐죠? EPS라고 용어를 아시면 좋죠. EPS라고 해요. 그래서 한 주당 순이익. 전체 순이익이 있는데 전체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다. 1억 주로 나눈다. 그러면 한 주당 순이익이에요. 나눠볼까요? 아까 2천억 있으니까 2천억 나누기 총 주식수는 얼마죠? 1억 주니까 2천원. 2천원이죠? 그 다음에
한주당 순이익이 이게 100억이라 했잖아요. 1억으로 나눠야 총 주식수가 1억 주니까 나누면 얼마죠? 100원이죠. 그럼 2,000원 나누기 2,000원 나누기 100원. 그래서 얼마죠? 20. 퍼가 20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데. 근데 저희는 이거 안 씁니다. 아까 말했죠. 액면 분할을 할 경우에 헷갈린다고. 그리고 통째로 보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고수 게임이고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앞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아예. 기간은 계속 이야기했죠. 왜? 잘 모르니까. 아니 알아도 어렵게 해야지. 기관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하는 거예요. 주식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 쉬워 하려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볼 게 있어요. 매출, 기업이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온 재료비와 판관비를 뺀 그게 영업이거든요. 매출액 대비 몇 % 정도 되느냐. 원래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야지 알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업의 매출액 있죠? 에서 1,000억이야. 1,000억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1,000억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원재료비라는 게 있어요. 원재료비. 이게 만약에 700억이야. 그러면 원재료 빼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죠? 300억. 이걸 보통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우선 매출 총이익. 용어하기 좀 그래도 암기하셔야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매출액에서 원재료비를 빼요. 700억. 그러면 나머지 이걸 매출 총이익이라 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매출액과 매출액 총이익 몇 프로냐? 만일 1,000억에 300억은 몇 프로죠? 30%죠. 이걸 매출 총이익률이라 그래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거 보려고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 또 뭘 빼야 되죠? 판매 관리비를 빼요. 보세요. 원재료비 여기 뺐죠. 판관비라고 하죠. 약어로 판매 관리비를 빼는데요. 만약에 이게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걸 빼요. 빼면 얼마죠? 200억 남죠. 매출이 얼마? 1,000억. 매출 총이익 관계는 얼마? 300억이니까 30%.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요. 이걸. 그 다음 이거 빼. 그러면 얼마 남는다고? 200억이죠. 매출 대비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관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몇 프로냐, 몇 퍼센트나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몇 프로죠? 1,000억에 200억이니까 20%. 쉽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계산기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냐.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위대한 기업 주로 사고 싶잖아요. 미국 기업도 위대한 기업 되게 많잖아요. 위대한 기업을 뭘로 알죠? 누가 말해주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 보면 안 믿을 거예요. 안 보면. 안 보고 투자한 투자는 엔젤 투자. 저희는 엔젤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주식 투자라니까 보는 가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매수해요. 매수하는데 그냥 아니요. 영업이익을 봐야죠. 왜? 영업이익 높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별 한 10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일순간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판관비 조절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매출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을기업이.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 텐데 을기업도 갑자기 매출 폭발하잖아요. 그럼 원재료비 증가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높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영업이익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다 위대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위대한 기업은 영업이익이 높냐? 예! 거의 다 그래요. 일례로 애플은 영업이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애플. 영업이익률. 보셔야 되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30%예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 맞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몇 프로일까요? 보통 10%에서 최근에 좀 높아졌죠. 15%. 2배예요, 2배.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좋은 기업 맞는데 애플이 훨씬 유리한 기업일 수 있어요. 30%를 남는 거예요. 30%를 남겨도 돼. 그래서 유리한 기업은 영업이익이 높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봤으니까 또 한번 볼까요?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 몇 프로일까요? 제 말로 듣지 말고 보셔야 돼요, 직접.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보는 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몇 프로일까요? 5%. 겨우 5% 나와요. 최근에는 좀 높아져요. 7%, 10% 나와요. 영업이익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영업이익이 10% 이하다. 뭐라고 하죠, 제가? 저는 그러죠. 박리담회. 박리담회 기업이에요. 근데 만약 벤츠 기업은, 벤츠 좋은 차 하잖아요.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안 봐도 뻔하죠. 10% 넘겠죠. 당연히 높을 거예요. 많이 남기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유리한 기업일 수 있다. 일 수도 있다? 예.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유리한 기업이다. 아니요.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리한 기업은 영업이익이 높다. 예. 거의 높아요. 그리고 유리한 기업은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아진다. 이게 왜 맞냐면은, 처음에는 어떤 기업조차도 매출 증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 증가에 신경 쓰다 보면 거의 걸맞게 판관비를 써요. 판관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요. 물론 이 인건비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걸 높이다 보면 영업이익에 신경을 안 써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설명 많이 드릴 텐데, 그래서 그 기간, 매출 증가하는데 힘쓰느라고 이 판관비를 많이 쓰는 기간에는 영업이익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낮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판관비를 줄여요. 매출 증가만큼 판관비를 늘리는 게 정상적이지만 어느 순간은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관비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 폭이 커져서 영업이 폭발해요. 그래서 유리한 기업은 처음에는 영업이 낮을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높아지냐? 예, 높아진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이 낮아져. 영업이 낮아놓고 어떻게 봐야 되죠? 이런 경우는 보통 회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이걸 언제 볼 수 있죠? 재무 비율에 다 나와요. 대열에. 쉽죠? 그래서 갑자기 영업이율이 20%다가 갑자기 15%, 10%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천지 차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유리한 기업은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아진다 했는데 점차 낮아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회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기업을 투자한다. 망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공식은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보통 이거 백분율은 보통 100을 곱해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계속 많이 드릴 거니까요. 아무튼 이 상황은 엄청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거든요. 영업이익보다 뭐다겠죠? 매출액. 매출액 대비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 있죠? 그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몇 프로냐?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고 쉬워요. 계산기 어차피 쓸 거예요. 계산기 써야 돼요. 계산기 사용해야죠. 왜 이걸 계속 설명드리냐면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재무제표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상당히 동안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저희가 계산해야죠.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고 이걸 왜 설명하겠어요?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기자본 이익률.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워런 버핏께서 말씀하신 거죠. 워런 버핏은 제가 책을 좀 많이 봤다 했잖아요. 워런 버핏 제가 한 3, 40권 더 읽었을 거예요. 시중에 있는 책 다 읽었으니까. 워런 버핏 뭐라 했냐면은, 워런 버핏 언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ROE. 자기 자본 갖고 1년에 수익이 몇 프로냐인데, 이 ROE 15% 이하는 안 사요. 이분 안 사요. 그럼 몇 프로를 사죠? 책에 나와요. 15에서 30%. 15%에서 30% 아니면 안 산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업라인 중에 10개 합니다. 10개.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으로 1년간 순이익을 몇 프로냐.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순이익은 뭐죠?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순이익이에요. 돈이 들어온 거하고 무관해요. 물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현금 흐름표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선은 이게 낮으면 현금 흐름표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순이익을 보는데요. 이 순이익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 텐데 매출 발생하고, 예? 매출 발생하죠? 그 다음 원재료비가 있죠. 원재료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이거 매출에서 원재료를 빼면 뭐죠? 매출 총익. 나중에 눈 감고 다 하실 거예요. 제가 한 10번 이상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에 못 뺀다고요? 판매 관리비. 제 글자가 지금 지렁이처럼 기어가는데요. 빼면 뭐다? 영업이익. 끝나는 게 아니죠. 아직 남았습니다. 또 더해야 돼요. 뭘 더하죠? 이 영업이익이 뭐죠? 이 회사와 관련된 이익을 영업이익이라는데 영업이익과 무관한 이익이 있어요. 비영업이익. 이걸 합쳐야 돼요. 그러면 뭐죠? 세전이익. 세전이익이 뭐죠? 세금 내기 전 이익. 그 다음 세금 낸다. 그 다음 뭐죠? 순이익이 남아요. 순이익. 이 순이익이거든요. 이 순이익 대해서 순이익을 말하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결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버핏이 첫 번째 뭐다? ROE 15% 이상 종목 아니면 안 사요. 왜? 버핏이 뭐 하죠, 평상시에? 잔류원금 리스트 뽑아요. 기준이 뭐다? ROE. 자기 자본 대비 15% 이상. 그래서 30% 보는 회사 사요, 보통 기본적으로. 물론, 애플은 몇 프로 볼까요? 애플. 잠깐 보면 애플은 몇 프로 볼까요? 작년에 몇 프로 벌었죠? 2021년도에 몇 프로 벌었을까요? 올해 몇 프로 볼까요? 얘는, 이 친구는 1년에 100%를 벌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예요, 전 세계.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1년 순이익이 어디요? 여기 제일 하단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자기 하면 이익률은 뭐냐? 자기 자본 가지고 1년간 순이익이 몇 프로냐? 이게 뭐죠? 자본. 자본은 효율성 말이에요, 효율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론적으로. 왜? 자본이 효율성이었는데 이 순이익이 쌓여야지 자본이 탁탁탁 쌓여요. 자본은 자본 총계 기본적으로 누적적이에요. 누적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계속 쌓여요. 그래서 R이 뭐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자기 자본을 가지고 1년간의 순이익이 몇 프로 내느냐. R에는 공식은 1년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 자본 곱하기 10. 자본이 100억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순이익이 2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 벌었으니까 20억 100억 회사가 있는데 20억 벌었다. 1년에. 그러면 20%. 실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은 평균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 자본, 현재 자기 자본 더하기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아무튼 자본 총기 대비 1년에 몇 프로 보느냐. 그래서 자본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고 이 자본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죠. 결국 이 순이익 부동산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R은 뭐다? 1년 순이익인데 자기 자본을 가지고 1년 동안 몇 프로 버냐? 100억? 10억? 20억? 100억 가지고 10억을 벌면 10% 버는죠. 지금 이 계산은 이제 나중에 계산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 100억 버는 회사가 10억을 보면 10% 버는 거고 100억 회사가 20억을 보면 20% 버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그 전에 연말 자본 총계 더하기 연말 자본 총계 더하기 현재 자본 총계 해서 나누기 1이래요. 그럼 평균이거든요. 평균 자기 자본을 놔둬야 돼 원래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순이익은 공식은 1년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이로써 네 번째 시간이 끝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